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주말부터 날씨가 영하로 곤두박질 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갑작스럽게 쎄해지는 분위기, 상당히 피부로 와닿는 날씨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죠. 일단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쎄하다는 지표는 바로 매수세. 얼마나 수요가 따뜻한 손발을 가졌는가. 일단 손발이 따뜻해야 혈행 흐름이 좋으니 사람이 건강할 수 있잖아.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그 시장의 온기를 제대로 지켜주는 게 팔려고 내놓은 사람보다 사려고 집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매수세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고급화되어 있어도 그냥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거실을 대리석 바닥으로 쫙 깔아놓은 반짝거리는 집이 나와도 이거를 당초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흙바닥보다 못한 거죠. 지금 강남권 매수세를 들여다보면 지난 8월 4.8 정도의 수치가 11월 들어서 1.7 정도로 뚝 떨어져 있죠. 이거 무슨 겨울 동장군이 무혈 입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다가와서 모든 수요를 다 얼려버렸어요. 그래프상으로도 상당히 그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집값의 대표적인 지표죠. 강남,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격을 달리는 추세를 보이는 넘사벽,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지만 이 강남의 지표가 굉장히 상징적인 건 그만큼 이후 서울 전체 집값의 추이를 결정할 아주 무거운 추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추가 이쪽으로 가면 우르르 이쪽으로 가고, 추가 저쪽으로 기울어지면 우르르 저쪽으로, 그냥 모든 집값 추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가격 추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질 때는 그냥 노르웨이 피오르드처럼 깎아지르듯이 사정없이 커브 웨이브를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 추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 강남 매수에 영향을 받은 강북 어떨까요? 그대로 복사기 수준이라 보면 되겠죠. 지난 9월부터 서울 집값이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이래로 4.4포인트에서 매수세가 여기도 1.4로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강남이 흔들리면 온통 서울 부동산 지각 변동은 대공룡 시대를 마감한 천지개벽의 지각판이 흔들리게 되는 건데, 역시 지표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민감한 곳, 그냥 온 사방 모든 수요가 몰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기도 하는 인천. 그래서 매매 가격이 반토막이 쉽게 나죠. 생선도 반토막이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온전히 전체 구조를 살리면서 구워내야 고급 생선구이가 되는데, 고등어 반토막이 항상 저렴할 수 있는 건 그 자체가 반토막이 난 거니까 그런 거고요. 하여간 집값도 반토막이 나면 가치면에서 담보적인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천은 지난 9월 초부터 4.6에서 1.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도 상당히 매수세가 거의 실종 신고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기도, 여기는 애초부터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3.5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울, 수도권, 경기권 할 것 없이 매수 심리는 11월 들어서면서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 역시도 세종,
워낙 1차 하락 시기에 그냥 모든 수요가 자취를 감추고 또 회복이 되네 마네 뭐네 0포인트 9월 시점에서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깊은 잠수를 타는 0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아마 세종은 부동산으로 이뤄낸 충청의 기적이 행정수도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뭔가 집값이 상당히 탄탄할 줄 알았어요. 뭐 워낙 근데 요즘 관심을 덜 받고 있죠. 호재가 거의 없어. 그러니 바닥을 치는 건데 옆에 붙어있는 대전도 부동산 회복세가 아마 광역시 중에는 공급이 제일 적은 상태여서 반등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5.5에서 1.1로 매수세가 훅 하고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광주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부동산 시황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도 11월 들어서 1.0으로 매수세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구 여기 워낙에 저조했지 않았습니까? 공급이 나이아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정신없이 쏟아져서 1차 급락기에 그냥 톱니가 이게 제대로 맞물려가지고 거의 분양이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신규 공급 허가를 내주지 않는 셔터를 내린 상태인데도 1.6으로 매수세가 얼어붙고 있어요. 부산 역시도 같은 상황이었고 9월부터는 아예 매수세는 상당 부분 내려앉았던 1.2에서 11월은 좀 오히려 1.6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거 도찐 개찐이죠. 그냥 그 부진함 속에서 맴돌고 있는 지표. 이렇게 전체 모든 매수세는 이제 완전히 그 어떤 사람도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서울 내에서 매물 증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동작구. 3개월 전보다 25%가 늘었어요. 이거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마포구 24% 증가했고요. 성북구 22% 정도 높은 증가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 빙의 강남권 지역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호도가 높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집값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던 곳이죠. 이 지표를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팔려고 걸어놓은 집값 가격 태그 서둘러서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기본 40%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조짐이 다분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서울 거래량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지금 10월 거래가 1923년이에요. 1923년. 2000건 중반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11월은 더 쭈그러질 가능성 높죠. 이렇게 되면 집값이 40% 이상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PF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일단 개인 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뼈아픈 대목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이 부동산과 직렬 연결이 된 부동산 금융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과 내년 상반기를 거쳐서 한 번에 부동산 시장을 날려버릴 수 있는 내관이 될 수가 있는데 엊그제 새마을금고가 서울 강남의 청담동 프리마 호텔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부실 문제가 불거지게 됐죠.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자금을 대출한 액수가 브릿지론으로 1,80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 주체인 청담동 프리마 호텔 브릿지론이 만기 연장에 실패를 하면서 기한 이익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브릿지론을 내줘도 당장 사업성에 핑크색이 돌지 않으면 그냥 당장 돈 갚으라는 식의 기한 연장 창구를 막아버릴 수 있는 게 금융의 힘이죠. 근데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러다가 자칫 은행 금고 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감도 오는 거고 솔직히 요즘 경기가 워낙에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오피스텔 관련 사업성은 거의 패스 혹은 스킵 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금융업계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이런 강수를 두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초기 단계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대출인데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 같은 비전이 보이면 다음 단계인 부동산 PF,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이게 2단계에서 렉이 딱 걸려버리면 그냥 폭삭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문제가 걸려있는 사업장이 부지기수, 특히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붐이 2년 전만 해도 뭐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4억 건 서로 따낸다고 난리 아우성이었는데 여기에 올인해서 건설 역사를 시작하려는 즈음에 1차 폭락 터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대체제 성격의 주택 비스무리한 사업은 그냥 된소리를 맞은 건데 당장 내년 상반기 만기 연장해야 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들 그냥 혀 깨물고 죽게 생겼어요. 게다가 집값까지 40% 이상이 빠져버리는 날에는 그냥 앞이 캄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40%가 뭐야? 50% 폭락까지 갈 수 있는 집값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이 위태위태하다 있잖아요. 압구정이 현대 1차 11억이나 빠졌어요. 워낙 뭐 강남이야 볼륨이 큰 곳이니까 한번 떨어지면 10억 이상의 격차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집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뺐다는 건 이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는 신호를 아주 빡세게 받았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잠실의 S, 서울 집값의 풍향계 한 달 만에 5억 4천 빠진 거래도 나오고요. 도곡동 레미안 직전 거래 대비 4억 이상 빠진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강남, 송파, 서초 쪽 아파트들 심상치 않은 낙폭을 보일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어떤 특정 아파트에서 그냥 가격을 확 빼버리고 나가는 거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본물이 터지게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론의 상징 강남 상구는 40건 거래 하락 중에 17건 이상이 1억이 더 떨어지는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집주인들 대부분 선수들이 많죠. 강남 쪽에는. 그만큼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치러가면서 집을 사고 팔고 했던 그냥 부동산 궤적의 직감이라는 유전인자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승 끝물이라고 판단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팔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후 급락하는 추이를 분명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뭐 강남뿐만 아니라 11월 들어서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목동에서도 3억 이상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강서구, 성북구, 서대문구에서도 20% 이상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격대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도 주말을 지나면서 4억 이상 떨어지는 송도 쪽 추세 굉장히 심각하죠. 경기도 분당 쪽 6억 이상이 폭락을 해버리는 38% 정도가 훅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 보이죠. 지방에서는 세종이 41% 하락 추세,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볼륨이 큰 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대전도 전민동, 탐방동, 유성구와 서구 쪽으로 하락세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하락세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주 역시도 30% 하락 추세를 보이는 곳도 나오네요. 백운동, 루엔시티. 광주가 하락세와는 상관이 없는 듯 보였는데 뭐 그대로 직격입니다. 대구는 수성구 쪽에서 50% 반토막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수성구와 달서구 쪽 여기도 뭐 비교적 신축이 강세죠. 근데 여지없이 집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도 낙폭이 이제 뭐 거의 2억대 넘어섰고 3억대로 가고 있는 추세. 남구, 연제구 쪽, 해운대도 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동산 추세가 지금 더욱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큰 게 엊그제 파월이 다시 한번 픽스, 그냥 뭐 꼿꼿한 깃발을 꽂았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를 넘어서고 있고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직설적인 말을 쏟아냈죠. 그러니 미국 국채 10년물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요. 이거 뭐 지금 살짝 내려간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5% 뚫고 5.5%까지 찍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이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행동대장으로 미국 국채가 시장을 잡아놓는 투플레이 구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세계 금융권은 쪼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는 죽었다 깨나도 인하는 꿈도 못 꾸고 펌프질 계속해야 됩니다. 한국 국채 금리도 3%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시동을 걸기를 시작을 했죠. 분명히 미국 국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은 미국의 금융 메시지에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금리는 무조건 강골로 버텨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버블을 걱정해야 하는 부동산은 역대급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설상가상 중국 경제까지도 디플레로 가고 있어가지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것도 수출 파이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의존도를 가진 우리 경제로선 굉장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국 CPI가 0.2% 하락했습니다. 예상치 0.1%보다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진 건데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방에서 한국 집값에 대한 프레스를 확실하게 다림질하듯이 압박을 해오는데 버텨낼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한 나라의 기업 실적을 그대로 지표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2300선까지 깨지더니 극약 처방,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지만 숏 커버링이라는 변수 만나고 기관, 외국 투자자들 매력을 잃어버린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 유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그러니 공매도 효과는 일일천하라는 평가를 받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퍼렇게 멍이 들어버린 상태. 10% 딩딩한 지표를 보이고 있죠. 이런 주식 지표만 봐도 더 이상 실질 소득에 대한 담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은 금융시장에서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미 사그러들기 시작한 거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영끌을 해서 자금을 주식 몰빵을 한 것처럼 주식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라도 있지. 부동산은 깔고 앉은 게 자산이 아니라 이건 정말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 팔리니까. 그냥 자금이 그대로 경색, 돌처럼 굳어져서 그냥 그렇게 깔고 앉은 집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자산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거죠. 이 와중에도 내년에 대출 27조 풀겠다는 대책도 나오는데 아니 지금 1086조라는 가계부채의 칼날이 목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는데 인구 감소 타개를 위한 신생아 대출을 내서 저리에 1% 금리로 내놓는다는 건 물론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요. 중요한 건 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아무리 이런 필터링을 만들어 놔도 다시 돈이 이런 식으로 빚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돌고 돌게 되면 부채는 다시 눈덩이처럼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고요. 27조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우회적인 투기 수요가 몰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례보금자리론 보세요. 9억 이하 아파트 5억씩 소득 관계없이 해주다가 지금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금리 인상. 이번 달 11월 3일에도 금리가 0.25% 올랐어요. 특례보금자리론 받으신 분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요. 두 번째로 오른 거죠. 아무리 저리로 해준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이후에 후폭풍처럼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금융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이 불감당이 되니까 약속한 금리에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신생아 대출도 이런 궤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매매 시장에서 매수세가 그냥 얼어붙은 수도꼭지, 한 방울의 물도 짜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동장군 만나서 고드름처럼 굳었고요. 거래량은 갈수록 구멍이 작아질 거고, 이게 개인적인 매도 매수 간의 판세로 인한 집값 하락세가 전체 건설업과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속에서 터질 수 있는 부동산 PF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서 집값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폭락으로, 그것도 버블 붕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막대한 자산 붕괴,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부동산 자산의 배신이 정말 매몰찰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죠. 거래 지표만 봐도 뭐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기존에 형성된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리가 절대 없다. 이건 부동산 매매 거래의 본질입니다. 지금 내놓은 가격보다 내려가고 있거든. 그러니 매도자들도 서둘러 판을 접어서 탈출할 생각이 굴뚝이죠. 산타만 굴뚝 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매도자들도 초조한 마음이 굴뚝이라 그 굴뚝 타고 서둘러 빠질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매수자도 서둘러서 호구돼서는 안 되겠죠. 잘 버티셔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전국 매수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대로 가다간 그냥 집을 살 사람이 제로, 거의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집에 대한 수요는 극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와 동반해서 집값 추이는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이제 뭐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떨어질 건가가 문제가 되겠죠. 잘 체크하셔서 타임라인 따라서 움직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